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사 필기 3회 전기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12번, 21번. 병렬 운전이 가능한 거하고 불가능한 게 있죠. 변압기에서. 물론 이제 동기기에서도 있고요. 직류기에서도 있고요. 병렬 운전 조건이 이제 또 파트마다 다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짝수는 가능하고 홀수는 불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 두 대를 이제 결선을 하는데 변압기 한 대는 델타 얘가 한 대예요. 이거 한 대랑 그리고 같이 병렬 운전할 게 델타 Y 얘가 또 한 대예요. 그래서 이 두 대를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얘는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홀수죠. 개수가 델타도 홀수, Y도 홀수.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홀이니까는 불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홀수는 불가하고 짝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랑 델타랑 이렇게 한대인데 이렇게 두 대를 병렬 운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홀수가 되면은 이제 위상차 때문에 순환 전류 같은 게 생겨서 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짝수는 가능하고 홀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22번 단랍비가 1.2인 동기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단랍비 KS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에 곱하기 100으로 구하기 때문에 식 자체는 굉장히 쉽죠. 여기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거꾸로네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죄송해요. 다시 어차피 다시 써야 되니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 분의 1 곱하기 100. 그래서 단락비가 1.2가 나왔으니까 1.2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83% 정도. 되겠더라. 23번 동기조상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V곡선이죠. V곡선. 동기 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이쪽이 전기자 전류고 여기는 이제 계자 전류예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로 되었을 때 이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1입니다.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계자 전류를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자 전류를 감소할 때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해도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도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고 계자 전류를 감소시켜도 전기자 전류는 증가해요. 증가하지만 성질이 다르죠. 얘는 진상에 대한 성분, 얘는 지상에 대한 성분을 갖는 그런 전기자 전류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V곡선은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동기 전동기인데 얘가 동기 전동기의 특성인데 이렇게 계자 전류를 조정을 했더니 진상하고 지상의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상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동기 조상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기 조상기는 진상과 지상의 전류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증가시키면 진상
감소시키면 지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조산기를 이거죠. 동기조산기를 부족 여자로 하면 줄인 거죠. 이쪽은 과여자, 부족 여자. 부족 여자로 하면 뭐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지상에 대한 성분 전류를 공급을 하는 거니까 얘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진상에 대한 전력,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건 뭐예요? 콘덴서죠. 그래서 얘는 콘덴서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동기전동기의 V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이 2번이고요. 24번. 직류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류전동기. 전동기니까 이거죠. 그러면 맨손 법칙인데 전자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동기의 이제 회전은 이제 이 엄지 손가락 이제 발생하는 힘의 방향이 여기 이제 전동기 회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거를 바꾸려면 이 엄지 손가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나는 요거 전자력이에요. 자속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인데 전류만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속은 가만히 두고 전류에 대한 방향을 바꿨더니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바뀌었죠. 회전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럼 또 원래 이 상태에서 전류는 그대로 두고, 전류는 가운데가 전류예요. 전류는 그대로 두고 만약에 자속을 바꾸면 뿅, 꺾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또 뒤집어졌죠. 아까 있기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으니까 또 방향이 바뀌었죠. 직류 전동기의 속도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계자 전류나 자속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그러면 전동기가 이제 반대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랑 둘 다 바꾸면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다시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했다가 두 개 다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얘는 똑같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고요. 25번 50kW에 대한 농용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이 2번입니다. 기동보상기법 용량이 큰 거는 보통 기동보상기법을 쓰고 뭐 한 3kg 막 이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직입 기동 같은 거 이제 사용을 하고 한 15kg 정도면은 와이드타 기동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주자속이라는 게 지나가면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흘러가야 되는데 위에서 자속이 미니까는 얘가 똑바로 못 가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성축도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원래는 자속하고 직각으로 중성축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중성축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삐뚤어진 것만큼 뭐가 발생한다고 했냐면 이제 불꽃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정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삐뚤어지는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뭘 사용을 했었냐면 여기서 전기자 전류가 만약에 방향 설정을 이렇게 흐른다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요 계자에는 요거랑 반대되는 전류를 흘려서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억제가 되겠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 이렇게 나오는 전류가 있었다면 이쪽에는 반대로 흐르는 전류를 흘리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이 권선에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축이 이동하지도 않겠고 잘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억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걸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은 보상권선이죠. 얘가 보상권선이에요. 근데 또 하나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얘가 지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걔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주면 그럼 서로 상쇄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우리가 보극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N에서 S로 이제 자속이 흘러가니까 위에서 밑으로 전기자 자속이 발생할 때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자속을 주어서 서로 상쇄되게 만드는 거. 걔가 뭐냐면 걔가 보극이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상권선을 사용해도 되고 보극을 사용해도 되는데 전기자 반작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상권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류를 가장 유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류를 유효하게 한다. 다른 말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정류를 잘 되게 하는 거는 불꽃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거를 정류를 잘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밀어주면 축이 이동하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이제 돌아갈 테니까 그 차이만큼의 발생하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정류가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보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비슷한데 구분은 조금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억제는 보상권선이 주로 하고 정류에 대한 그러니까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보극을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같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6번에 직류기에서 보극을 가장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정류와 전기자 반작용.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27번 삼상유도 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는 슬립 측정은 필요가 없죠. 28번 전기자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해서 만드는 이유는 철손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손은 없애려면 억제하려면 이제 규소를 섞은 강판을 써야 되고 와류손을 감소시키려면 그 강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얇은 강판을 서로 붙이는 것 이제 그거를 성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층해서 만들면 와류손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은 합하면 철손이니까 규소강판을 성층하면 철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앞에서도 좀 여러 번 설명했었으니까 그냥 이것도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29번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죠. 변압기의 규약 효율. 변압기나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은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꼭 해두세요. 그래서 29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원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근데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얘가 기준이에요.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출력이 있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전동기는 입력이 있는 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렇죠?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이니까 그러면 발전기하고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입력 대신에 출력 더하기 손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라면 그쵸. 출력을 입력으로 바꿔야 되니까 입력에서 손실을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뭐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번 답이 2번이고 30번 변압기의 권선과 철심 사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방법이 아닌 거는 4번. 4번 가압법이라고 하는 거는 절연 내력을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31번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120도죠. 왜요? 2니까. 그렇죠? 2니까 120도죠. 2는 120도. 2잖아요. 2. 그렇죠? B종은 130도. 그렇죠? B니까 130. 그렇죠? 그럼 F는 5죠. 155도. 이렇게 되는 거죠. H는 180도. 얘는 180도예요. 이렇게 하면 8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32번입니다. 동계발전기를 개통 병렬 접속할 때 관계없는 것. 뭐 외워두시면 좋죠. 병렬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같아야 되는 것 뭐냐면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이 일치해야지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저거 빵이름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크로와상이라는 빵이 있죠. 그 위 주파상. 그래서 크로와상이랑 좀 비슷해서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죠. 크위 주파상 해서 이게 같아야지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 저번에 아까 나왔던 문제는 그 중에서 크기가 다르면 뭐가 흐른다라고 했냐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흘러서 그걸 구하는 공식이 뭐 이 동기 임피던스에다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된다. 이제 뭐 했었던 거고, 그렇죠? 만약 위상이 다르면 이때는 유효 순환 전류 혹은 유효 횡류라는 게 흘러서 서로 이제 그 속도가 달라진 틀어진 거를 이제 일치시켜 준다, 위상을 맞춰 준다. 그때 흐르는 전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이거 해서 관계 없는 거는 4번이죠. 주파수 위상 전압은 있으니까. 33번 외부권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계좌 저항이 25일 경우에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권이라는 게 있고 이제 내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병렬로 연결된 분권이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분권이냐 외분권이냐 이제 나뉘는 거고, 얘는 이제 외분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권도 있고,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분권하고 직권이 이제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얘가 직권도 있고 분권도 있는 게 복이죠. 중복되다. 같이 있는 게 이제 복권 발전기고,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써보면 여기 이제 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하 전류고요. 여기가 전기자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자 전류. 그리고 이쪽은 계자 전류. 얘가 계자거든요. 물론 얘도 계자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보면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에다가 계자 전류를 더한 값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자 전압이 걸릴 테고, 여기는 이제 계자 분권 계자 저항, 여기는 이제 직권 계자 저항. 다 A라고 쓰면 안 되지. 얘가 F라고 쓰고 얘를 S라고 썼네요. 그럼 책에 있는 것처럼 하죠. 뭐.
요거는 계좌, 필드. 요거는 직권. 그래서 이제 얘를 물어봤으니까는 요거랑 이제 구하면 되는데,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부하 전류는 출력을 이제 전압으로 나누면 P는 VI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 보면 용량이 얼마냐면, 출력이 얼마냐면 50 킬로죠. 곱하기 10의 3승 킬로니까.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전격 전압이 250. 2배니까 200A. 계좌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계좌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는 이제 오음의 법칙을 쓰는 건데 저항분의 전압을 하면 되는데 얘가 병렬이니까는 얘가 병렬이잖아요. 분권이니까.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계좌에도 동일하게 걸리죠. 그래서 얘는 V를 계좌 저항으로 나누면 그럼 계좌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은 250이라고 했고요. 계좌 저항은 얼마라고 했냐면 25라고 했어요. 그렇죠? 암페어. 따라서 얘는 200이고 얘는 10이니까 210A가 답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좀 복잡하죠. 기능사 뭐 CBT 문제 치고는 좀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거 조금 풀기가 좀 어렵다, 버겁다 싶으시면 그 답만 외우셔도 돼요. 답은 2번이고요. 이거 푸시려고 시간을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 하시는 건 상관없고 잘 안 되시고 뭐 이거 하는데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 반나절 걸려야 되겠다 싶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말로 된 거 한 10문제, 20문제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34번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입력은 얼마일까요? 조건이 뭐가 나왔을까요? 슬립이 있고 2차 저항손, 동손이 있네요. 2차 동손은 슬립에 대한 공식도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더한 값, 곱한 값이니까 그러면 2차 입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차 동선을 슬립으로 나눠주면 돼요. 2차 동선이 얼마라고 했냐면 5.26이라고 했고 슬립은 얼마냐면 퍼센티지만 계산식에다 대입하실 때에는 100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0.05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5.16에다 0.05니까는 105.2 킬로와트가 답이랍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죠. 35번 뭐 그 시험 문제 워낙 SCR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트라이약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이약은 쌍방향성 3단자 소자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양쪽으로 도통이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도통이 되고 이쪽으로도 도통이 되니까 쌍방향성 그리고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는 3단자 소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6번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를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라고 하죠. 그림 이제 앞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전기자하고 계자하고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타여자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자여자라고 부르고 자여자 중에서도 분권이죠. 그래서 얘는 외부 전원에 의해서 자속을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얘는 뭐 발전기를 뭐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상관이 없는데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 얘가 자속의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얘를 역회전시켜서 자속의 방향을
이렇게 바뀌게 만들잖아요. 그럼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잔류자석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아까 우리가 그 자유자 발전기의 전압 확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유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는 4번 타유자 발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37번.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는 원심력 스위치랑은 상관이 없어요. 원심력 스위치는 뭐냐면 얘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위상차를 주어서 기동 토크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때에 이 원심력 스위치를 통해서 미상차를 두어서 얘가 기동 토크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다가 얘가 어느 정도 회전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동 모습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회전 속도에 의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심력 스위치라고 하는 거니까 역회전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답은 1번이고 38번 반파 종류 회로일 때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식으로 나왔는데 보통 이제 반파 정류가 있고 전파 정류가 있어요. 단상일 경우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반파 정류는 0.45의 시력값, 전파 정류는 반파의 2배, 0.9의 시력값. 만약 전압강압까지 존재하면 전압강압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0.45, 0.9로 외우시고 만약 요거처럼 이렇게 파이분의 루트 2가 나오면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답이 4번인데 파이분의 루트 2 누르면 답이 약 0.45 정도 나와요. 딱 떨어지진 않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0.45하고 0.9 외워두시고 반파, 전파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경우는 부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극이라는 거 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축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얘가 보극인 거죠. 왜냐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축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만약 부하가 없으면은 축이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는 그런 보극도 필요가 없겠다. 좀 그런 거죠. 자, 답은 1번이고. 뭐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매거. 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